푸르고 깊은 별빛 아래 반짝반짝 빛나는 별에 비친 소녀는 혼자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아무도 없어. 아무도, 그 누구도 나를 볼 수 없어. 마치 세상에 나 혼자 버려진 것 같아. 누구의 눈에도 보이지 않는다면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그렇다는 건 있어도 없어도 똑같다는 거지? 이 세상에 버림받은 고독한 사람은 무엇을 의지해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 어느샌가 그런 그녀 옆에는 고양이가 있었다. 투명하고 푸른 눈을 가진 작은 새끼 고양이. 뭐야, 너도 헤매고 있는 거야? 너는 뭐 때문에 이곳으로 온 거야? 여기는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장소야. 있다고 하면 나 정도일까? 뭐, 나도 있으나 마나한 존재지만. 새끼 고양이는 그녀에게 다가서서 바짝 옆에 붙어서 몸을 맡았다. 혹시 너도 혼자인 거야? 나랑 똑같네.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해서 혼자 생각에 담기고 혼자서 고민하다 우울해지고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한다고 비굴해져서 당연한 행복을 느낄 수 없게 돼서 그런 주제에 누군가가 다가오거나 말을 걸면 도망치고 싶어져. 곁에만 있어도 불쾌하고 눈에 담기조차 싫은 그런 취급을 받을 거라면 누구의 눈에도 보이지 않는 편이 나으니까. 결국 난 불행한 채로 있고 싶을 뿐 그래야 안심이 되는 거겠지. 침울한 표정의 그녀를 걱정하듯 고양이는 가만히 그녀의 눈을 바라본다. 자신은 행복해질 수 없다고 스스로 단정짓고 있어. 바보같이 이런 제멋대로의 성격이니까 누구도 상대해주지 않게 된 거야. 아빠도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실 모르겠어. 무서워지는 거야. 다른 사람의 속마음을 알게 돼서 깊은 상처를 입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어. 자업자득이지. 문득 소녀는 지면을 굴러가고 있는 보라색 주사위의 존재를 알아차렸다. 주사위네? 그러고 보니 옛날에 어디선가 들어본 적 있어. 주사위의 눈은 항상 윗면과 아랫면을 더하면 7이 된다는 걸. 새끼 고양이는 그녀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는지 고개를 갸웃거렸다. 아, 그래, 이렇게 하자. 이 주사위에서 1이 나오면 다시 한번 내 발로 걸어볼 거야. 나 자신에게 변명하며 현실에서 도망치는 걸 그만두고 사람의 길을 열심히 사람답게 걸어볼게. 그걸로 뭔가가 달라진다면 소녀는 주사위를 집어들고 그것을 힘껏 하늘로 던졌다. 점심시간. 내 자리에 모인 유키마루와 나나. 신기한 거라도 발견한 듯 옆자리에 앉아있는 사이코 양과 대화하고 있었다. 사이코 짝은 정말 귀엽네. 네? 그렇지 않아요. 유키마루 씨도 참 적당히 해. 유키마루도 정말 또 그렇게 여자애를 놀려대고. 미안해, 사이코. 이 녀석은 항상 이런다니까? 정말 더럽지. 아니에요.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재밌는 친구분이라 부러운걸요? 어? 얼굴만 예쁜 게 아니라 성격도 좋구나. 최고잖아. 그래서 남자친구는 있어? 사실 저 어느 순간도 사귀어 본 적이 없어서 정말? 완전 프리잖아. 그럼 나는 어때? 사귀어보지 않을래? 그만둬 유키마루.
싫어하고 있잖아. 징그럽다고. 진심으로 기분 나쁘니까 너는 저쪽 가서 혼자 먹어. 뭐야, 너무한다, 야. 나만 따돌리는 거야? 정말. 나나가 저리 가라며 손을 뒀자 유키마는 귀찮아하며 교실에 나갔다. 아, 유키마루 씨는 괜찮나요? 괜찮아. 저 녀석 이미 몇 달을 걸쳤는지 모른다고? 맨날 다른 애랑 집에 돌아가기로 유명해. 그럼 이제 방해될 유키마루도 없어졌겠다. 괜찮다면 세이코짱도 같이 점심 먹자. 아, 괜찮을까요? 당연하지. 매군도 그렇게 생각하지? 뭐 거절할 이유도 없으니까. 나나에게 미안하지만 나도 사이코 양과 좀 더 대화해보고 싶다고 생각했다. 물론 다른 목적 있는 건 아니지만. 사실 저는 이곳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반이 익숙해질 수 있을지 불안해서 엄청 걱정했어요. 그래서 나나 씨와 메타루 군이 말을 걸어준 게 정말 기뻤어요. 과장이네. 별로 신쓰지 않아도 괜찮아, 괜찮아. 그런 이유로 오늘은 아, 나와 나나와 그리고 사이코실에서 점심을 먹게 되었다. 학교에서 사이코는 확실히 엘리트 우등생이라 인상이 강하다. 공부도 운동도 성격도 무엇 하나 흠잡을 곳이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얼굴도 예쁘다. 더 날씨에 불구하고 검은 타이즈에 긴 소매에 가디 걸치고 있어서 수수께끼인 점도 많지만 하지만 그런 그녀를 보고 있는 것만으로 신기한 기분이 되어간다. 학교에서 보여주는 미스테리어스하고 지적인 사이코, 집에서 보여주는 이웃으로 명랑한 사이코, 이렇게 해도 감정이 흐트러져 가는 것은 어째서일까? 나에게 있는 미안하다고 생각하면서 알게 된 모르게 사이코 양에 끌린 내가 있었다. 방과 후 언제나처럼 나날 여기까지 바래다 준다. 사실 오늘은 자고 가고 싶었지만 아버지가 걱정하시니까 오늘은 돌아갈게. 나나는 상자에 갇힌 듯한 여자다. 늦어도 6시까지는 집에 돌아가지 않으면 혼나겠지? 옛날부터 나나의 집 엄격했으니까. 내일은 점심쯤에 올 테니까 그때까지 푹 자도 돼. 내일은 학교도 쉬는 날이야. 내 집 놀러 오기로 약속했다. 그럼 내일 봐. 자기 전에 전화할게. 그리고 나는 역으로 향했다. 그럼 나도 돌아갈까? 집으로 돌아간 도중 익숙한 뒷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저건 메타로군, 지금 집에 돌아가나요? 마침 잘 됐네요. 저도 지금 돌아가는 길이라. 괜찮다면 같이 가도 될까요? 사이코 형의 양손에 비닐봉지 들고 있었다. 장을 보고 돌아가는 길인가? 역 앞에 있는 가게에서 할인을 한다길래 무심코 사버렸어요. 금요일은 할인하는 날이군요. 기억해주지 않으면 뭔가 부잣집 아가씨 같은 인상이었는데 의외로 서민적인 면도 있는 것 같다. 오늘은 더우니까 냉 파스타라도 만들까 생각했어요. 카펠리니를 토마토, 바질, 그리고 마늘로 만든 차가운 소스에 버무려서 만드는 법을 듣자마자 이미지가 바로 떠오른다. 생각만 해도 배가 고파지는걸? 맞다. 괜찮으시다면 메타르군도 같이 드시지 않겠어요? 두근거린다.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 꾹 참는 거절했다. 그런가요? 그래도 혼자 먹는 것보다 둘이서 먹는 게 더 맛있을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그는 부드러운 미소를 띄운다. 이렇게까지 말하면 건널 수 없다. 예쁘네요. 그럼 제 솜씨를 다해서 열심히 만들어 볼게요. 메타르군이 저의 요리를 먹어준다니 너무 행복해요. 나는 사이코형이 들고 둔 짐을 대신 들기로 했다. 아까보다 무거워 보였기에 신경이 쓰였다. 괜찮은가요? 감사합니다. 이래 보여도 무거운 거 드는 건 아르바이트 익숙해져 저는 힘들지 않다. 걔네 요리 대접한다고 하니 이 정도는 해야겠지? 메타르군은 힘이 세군요. 남자라는 느낌이 들어서 정말 멋있어요. 왠지 좀 쑥스럽네. 저녁은 둘이서 먹게 되는 건가? 마치 신혼부부 같은 느낌이네. 그런 망상을 하며 걷고 있다 보니 발밑에 뭔가 기쁜 나쁜 소리가 들렸다. 아?
이미 깨달을 땐 늦었다. 나는 곤충을 발로 밟아버린 듯하다. 조심조심 발을 들어올리자 초록채치에게 치마 밑바닥 붙어 있었다. 와, 쓰는 얘기 하지만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생명임에는 변함이 없으니 역시 좋은 기분이 아니다. 미안한 생각만 들 뿐이다. 불쌍하신가요? 사이코 형 나에게 그렇게 묻는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째서 슬퍼하시나요? 어떤 목숨이라도 언젠가는 끝나잖아요. 빠르거나 늦거나 단지 그 정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슬프지 않아요. 곤충의 몸에서 체액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가는 날을 꿈틀거리고 있었다. 약해져 있지만 아직 살아있는 것 같다. 그리고 사이코 형은 마무리 짓는 느낌으로 곤충을 밟아 비비기 시작했다. 아직 숨이 붙어 있잖아요.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편하게 해주는 편이 좋겠죠. 자신이 빼앗은 생명에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나를 정면에 바라보는 그녀의 눈은 가라앉아 있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에 난 좀 당황했다. 어순간에게 정을 베풀다니 그 편이 더 잔인한 일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죽음은 구제입니다. 그도 분명 그것을 바라고 있겠죠. 차라리 단숨에 숨통을 끊어주는 것이 진정한 상냥함이에요, 메타록은. 그렇게 말하고 사이코 형이 조용히 미소 지으며 형체 남지 않도록 벌레를 으스러뜨렸다. 집에 도착하마다 사이코 형은 식재를 꺼내 저녁을 준비한다. 아까는 무슨 의미였을까? 그 표정, 그런 사이코 형 처음 봤다. 생선하고 닭 중에서 어느 쪽을 좋아하시나요? 생각에 빠져 있었더니 언제 그녀가 눈앞에 서 있었다. 나는 깜짝 놀라서 나도 모르게 뒷걸음질 쳐버린다. 어떤 샐러드를 할지 고민 중이라서 메타로군이 정해주었으면 좋겠어요. 메타로군은 참치마요와 치킨 샐러드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게 있나요? 샐러드 재료를 물어보러 왔을 뿐인데 이렇게 쫄아버리다니 미안한 짓을 해버렸다. 근데 참치마요와 치킨 샐러드 어느 쪽도 나쁘지 않다. 그래도 오늘은 왠지 참치마요로 하자. 알겠습니다. 그럼 참치마요 샐러드로 할게요. 조금만 더 있으면 될 테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샐러드 종류가 결정돼 사이코 양은 콧노래를 부르며 부엌을 향했다. 후, 어쩐 여긴 아나가 없어서 다행이야. 이런 모습 보기엔 죽을지도 모른다.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되긴 했지만 여자애를 집에 데려와서 요리까지 대접받는 걸 들키면 할 말이 없다. 아직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틀림없이 오해받을 테고 사이코 양과 단둘이 있는 시간은 나에게 귀중한 것이다. 조금 꺼림칙하지만 느긋하게 지내고 싶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다. 오래 기다리셨죠? 마음껏 드셔주세요. 그녀가 내놓은 것은 가게에 나올 법한 냉파스타, 샐러드와 스프도 있다. 음료는 가능해서 레몬이 떠오르고 있다. 데코도 훌륭해서 상당히 본격적인 느껴진다. 마치 레스토랑의 불법한 메뉴다. 자취요리가 이렇게까지 가능했던 건가? 집에 이렇게 호화로운 식사를 할 수 있다니. 일단 한 입 먹어볼까? 맛있어! 정말인가요? 메타로군 입맛에 맞아서 다행이에요. 사이코한 기쁨을 느끼는 모습을 먹고 있다. 그러고 보니 이런 여자애가 여자친구라면 매일 이런 요리 먹을 수 있겠지? 난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하면 나에게 실례겠지? 나는 요리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잘하는 편이다. 단지 조금 서투르고 모양이 예쁘지 않을 뿐 양념 자체는 맛있고 애정이 듬뿍 담겨있는 것도 알 수 있다. 아, 식사란 사이코엔 갑자기 얼굴을 붉힌다. 어쩐지 저희들 연인 사이 같지 않나요? 푸! 농담이에요, 농담. 죄송해요. 갑자기 이런 말을 해서 놀라게 해버렸네요. 누군가와 함께 저녁을 먹는 게 정말 오랜만이라 왠지 기뻐서. 저희 부모님 일이 바쁘셔서 전혀 관심을 주시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집에서는 혼자 먹을 때가 많았어요. 그러고 보니 사이코양은 아직 나나가 내 여자친구 사실 말하지 않았다. 나나는 다른 반이고 입다물고 있으면 계속 모른 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만약 그 사실을 알려져 버렸을 때 이 관계 살다고 생각하면 점차 말게 찾을 수 없었다. 사이코양과 거리가 멀어질지도 모른다. 나는 평생 이해 못할 줄 알았는데 바람이나 불륜을 저지른 사람이 이런 기분이었을까?
어느샌가 나는 이 관계에 완전히 빠져 있었다. 밥을 다 먹고 난 후 우리들은 TV를 보고 있다. 목요일은 어떠신가요? 라는 리얼 버라이어티 방송 몇 년 전의 프로그램이지만 지금에서야 재방송되고 있다. 코이즈미 씨는 개그맨 출신 연예인으로 꽤 유명했었지. 몇 번인가 본 적 있었지만 역시 오랜만에 봐도 재밌다. 이 프로 처음 봤는데 재밌었어요. 코이즈미와 스드타의 자유분방한 점과 둘 다 너무 당돌한 것 때문에 빵 터져버리게 돼요. 그는 처음 보는 방송이었지만 꽤 마음에 들었던 것 같다. 그다지 코미디 좋아하는 인상은 아니었지만 재밌어하니 다행이다. 아까 곤충을 짚었을 때 보인 섬뜩한 표정은 분명 기분 탓이 아니었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다. 1시간 정도 짧은 시간이 지나 프로그램이 끝났다. 다음 방송도 보고 싶어요. 이거 재방송인 거죠? 아마존 같은 데서 DVD를 구할 수 있으려나? 그렇게 말하면 사이코 양의 눈을 빛내고 있었다. 그러고 보니 저번에 유키마루가 녹화한 DVD가 집에 있었던 것 같은데 어차피 유키마루 우리 집에 두고 사실도 잊어버릴 테고 그녀에게 잠깐 빌려 정도는 문제 없겠지? 걱정하지 마! 내 방에 DVD가 있어! 라고 말하면 급하게 일어나다가 다리가 꼬여버렸다. 밸런스를 잃은 나는 사이코 양 위로 덮치듯 쓰러져 버렸다. 아! 저기... 나의 손은 사이코 양의 가슴을 잡고 있었다. 뭉클하고 부드러운 감촉이 나의 IQ를 급격히 저하시킨다. 미안! 아니요, 저야말로 괜찮으세요? 눈에 물길이 띄면서 오히려 나를 걱정한다. 남보다 자신을 걱정하는 게 그런 생각하면서 나는 그 자리에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 침묵. 나와 사이코 양은 서로를 쳐다본다. 시계 바늘 움직이는 소리가 들린다. 가슴이 뛰는 소리가 느껴진다. 위험하다. 사사건가 반응하는 게 느껴진다. 그 눈치가 있을까? 이렇게 가까이서 나나의 왜 여자애를 본 건 처음일지도 모른다. 머리카락에는 꼭 있는 꽃과 같은 향기가 풍겨온다. 윤기 있고 투명한 흰 피부. 그대가 눈 깜빡일 때만 흔들리는 긴 속눈썹. 그 모든 것이 눈을 빼앗겼다. 전화가 울린다. 그 소리에 정신을 차린 나는 급하게 가슴에 손을 떼고 근육이 떨어졌다. 나나의 전화였다. 벌써 그런 시간인가? 맞지 않아도 괜찮나요?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리면서 그는 이상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본다. 이런 동안 내 벨소리는 계속 울려 퍼지고 있다. 어쩌지? 생각에 잠겨있던 동안 벨소리는 끊어졌다. 뭐 괜찮겠지. 나나에게 적당히 나중에 적당히 사과해주자. 어새가 침묵을 버티지 못하고 나는 DVD를 선반에 꺼내 근육에 말을 건넸다. 아, 이건 아까의 속편이네요? 빌려주시는 건가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도 다음에 가능하면 메타로군과 같이 보고 싶은데 어떠세요? 혼자보단 둘이서 보는 게 훨씬 재밌지 않을까요? 뭐 확실히 그렇긴 하지만 그런 건 어쩔 수 없지. 그렇겠지? 나도 모르게 입가가 느슨해버린다. 본심 말하자면 그녀와 만날 굳이 생겨 조금 기쁘기도 하다. 오늘에 이어서 계속 보고 싶기도 하고 메타로군만 괜찮다면 내일도 같이 밥 먹는 건 어떠신가요? 내일은 토요일이기도 하고 학교도 쉬니까 느긋하게 과자 같은 것도 만들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물론 받아들이고 싶지만 내일 나나가 집에 놀다고 약속했으니 이런 걸 그녀에게 들키면 곤란하다. 그래서 사이코랑 함께 보내고 싶은 마음도 확실히 존재한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